네, 안녕하세요. 제육대가의 주 대표입니다. 자, 제육대가란 이름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도 간혹 계실 겁니다. 근데 20대, 30대 층이라면 상당히 많이들 알고 계세요. 왜냐면 저희는 20대와 30대 층을 겨냥한 배달음식 전문점의 대표 브랜드다. 네, 이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 그래서 그 130개 가맹점을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데요. 130개면은 나름대로 이제 그 대형 가맹본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특이하게도요, 이렇게 130개 가맹점을 하다 유지하는 데 있어서 까지 광고비에 10원 한 장을 하다 보탠 적이 없어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부터는 네, 광고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제육대가를 알리기 위해서는 역시 뭐 영업사원이 원래 필수적이잖아요. 그죠? 한 명도 있은 적이 없습니다. 네. 자, 뭔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상당히 특이한 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근데 저희 이제 그 예비 창업자분들 저희 이제 그 본사를 다 방문을 하게 되면요, 본사 사무실에 가보면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자, 뭐냐면 본사 그 사무실의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네. 그리고 직원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 누가 혼자 있을까요? 바로 접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자, 왜냐면 일반적으로 한 그 50개 정도 이상이 되면은 가맹점이 한 50개 이상이다 하면은 성공한 그 가맹본부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50개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그 가맹본부에 가게 되면 최소한 5명에서 많게는 한 10명 정도의 무슨 부장님급 아니면 팀장님급 하는 분들이 잔뜩 계세요. 그리고 대표님은 안 보입니다. 네, 대표님 없고. 그리고 이제 그 관리 직원들 한 2명, 3명 정도 있고요. 그죠?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어느 지역에서 왔는데요,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저 8번 부스 가서 잠깐 앉아 계십시오,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그 부장님이라는 사람이 오셔가지고 명함 내밀면서 그때부터 이제 가맹 상담이 이제 시작이 되죠. 대표님은 안 보입니다. 네, 이게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본사의 모습인데, 저희 제육대가의 경우는 광고도 한 푼도 하지 않고 바로 그런 부장님, 팀장님 이런 분들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네, 이런 분들이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제육대가는 또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의 어떤 속성을 따르지 않다 보니까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처럼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일반적인 프랜차이즈는 생겼다가 금방금방 없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근데 저희 제육대가의 경우는 수명이 길죠. 그죠? 벌써 만 5년 됐는데 앞으로 만 5년까지도 아마 끄떡없을 겁니다. 네, 그런 점들을 제가 하나하나 짚어 설명드리고, 또 제육대가 최대 장점이 어떤 것들인지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일단 여러분들이 그래서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정거래위가 이제 인정하는 프랜차이즈의 기본 형태입니다. 수익 구조를 말씀드리면요, 자,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건 그 경험이 없는 가맹점들을 내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죠? 경험 없는 가맹점들을 교육시켜서 또 내 노하우를 갖다가 이제 전수하고 또 내 상품을 갖다가 이제 그대로 전수를 해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갖다가 똑같이 갖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본사와 가맹점이 똑같이 그 수익을 나눠 갖는다. 여기까지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본사가 내가 이제 수익을 갖다 내게 되면, 매출을 갖다 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좋게 1억이라고 하자고요. 네, 1억이라고 하는 매출을 한 달 동안에 내게 되면 본사가 먹는 게 한 1,300만원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또한 가맹점이 먹는 게 역시 1,300만원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쉽게 1억짜리 그 매출을 갖다가 가진 업체들이 몇 개 있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배떡이라고 하는 것. 네, 요즘은 이제 잘 안 보이지만 그 배떡이라고 하는 그 업체 같은 경우에 떡볶이 회사입니다. 거기가 그 한 3년 전에 네, 1억 매장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자, 근데 그 업장을 갖다 가보면 엄청 바빠요. 그죠? 사장 부부 두 분하고 그 다음에 직원 2명하고 막 미친듯이 바쁘게 막 분주하게 이제 움직입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억이라고 하는 매출을 내게 되면 본사가 한 1,300만 원을 갖다가 그 업장에 대해서만 가져가고, 그죠? 또 그 업장 사장님의 경우도 13%다 그러면 1,300만 원이 되겠죠. 1,300만 원인데, 근데 이 1,300만 원을 갖다가 다 가지면 참 좋은데 중요한 게 있죠. 세금. 네.
1억이면은 세금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그 월 매출의 한 500만 원, 그러니까 5% 정도는 세금을 갖다가 따로 비축을 갖다 해놔야 돼요.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따로 모아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예요? 800만 원. 이제 800만 원. 네. 요게 이제 순수익이 되는데요. 근데 이것도 꾸준하게만 계속 벌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질 못해요. 갑자기 막 그 경쟁이 포화가 되고 또 소비자들의 어떤 입맛도 바뀌어버립니다. 기호가 바뀌어버리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그냥 한순간에 그렇게 잘 나가던 업체가 뭐 1억씩 내던 업체가 갑자기 어떤 한순간에 반토막 나고 또 한 몇 달 더 있었더니 또 반토막 또 나고 네, 해서 4분의 1 토막 나버립니다. 그런 게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랜차이즈의 어떤 그 문제점들을 갖다 보면요. 일단 처음에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계속해서 잘 나가는 게 아니라 길어야 한 2년 정도의 수명을 갖다가 갖는 게 일반적인 속성입니다. 네. 저는 그 문제점들을 갖다가 계속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나는 그 프랜차이즈를 하다 하더라도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눈이 익혀 왔는데요. 자, 그래서 일단 수익구조 얘기를 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사가 이제 한 13%를 먹는다고 하는데 그 본사는 어디서 13%를 갖다 먹는가 하면 바로 공급 원가죠. 그죠? 공급 원가. 요게 딱 철칙입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다 그러면 본사에게서 받는 어떤 그 본사가 모든 어떤 원재료를 갖다가 그죠? 재료를 다 공급을 하는데 그게 40%가 딱 기준선이에요. 어떤 곳은 35%로 싸게 준다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로열티가 5%가 붙는다. 그래서 40% 선을 맞춘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그 40%보다도 더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그 가맹점이 가공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 본사로부터 받은 제품을 갖다가 비조리 형태로 바로 내버리는 그런 경우는 45%까지도 갑니다. 네. 40%가 아니라 45%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게 딱 기준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수 원가가 아니겠죠. 가맹점으로서는 이게 순수 원가가 되어버리는데 본사로서는 가맹 본부로서는 여기에서 순수 원가가 27%에서 28%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2%에서 13%의 수익을 본사가 내게 됩니다. 그러면 가맹점이 본사로서는 50개가 있다. 그러면 50개의 가맹점이 내는 그 수익을 각각의 수익을 곱하기 50해서 본사가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본사가 뭐 속설이긴 한데 그런지 안 그런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가맹점이 50개 되면 1년에 100억을 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00억까지는 못 볼 것 같지만 하여간 그런 말들이 있어요. 본사가 그만큼 잘 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누가 뭐 해가지고 잘 된다 싶으면은 너도 나도 막 달라붙어서 네, 달라붙어 가지고 난립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프랜차이즈를 갖다가 저도 프랜차이즈의 대표지만 가장 큰 문제점을 바로 이 난립에 있다라고 봤어요. 난립. 네. 너도 나도 막 뛰어드는 겁니다. 시장에. 그죠? 네. 그렇게 되면 경쟁이 포화 상태가 되고 또 경쟁이 포화 상태가 된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소비자의 기호가 바뀌어 버리게 되면 역시 끝장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기를 좀 더 장황하게 한 30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안에 30분보다 더 짧게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그 이 난립의 문제를 갖다 이제 제일 처음 느꼈을 때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딱 이렇게 까랑까랑하니까 성우 같잖아요, 그죠? 저 제육대가 대표입니다. 네, 농담이고요. 저는 강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2015년도까지 네, 2015년도까지 제가 영어 강사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2015년 그 봄에 제가 이제 그 학원가를 갖다 이제 그만두기 앞서서 제 스타일만의 책을 갖다 이제 한 권을 갖다 발표를 갖다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그 인터넷에다가 뭐 이게 제 강의를 하다 공개하고 이런 걸 갖다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이때만큼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유튜브에다가 제 강의 스타일을 갖다가 완전히 공개를 하고 학원가 빠이빠이 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2015년 9월달에 저는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이전은 한 10몇 년 전부터 내가 학원가를 그만두면 내가 하려고 했던 바로 족발집을 시작을 합니다. 네, 족발집을 인수를 받았어요. 이 족발집은 망한 족발집입니다. 네, 손님이 이제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완전히 망한 족발집이었는데 여기를 제가 그 1,000만원 주고 네, 그 뭘 1,000만원 주고 기술 전수비만 1,000만원을 주고 그 외에 이제 다른 것까지 하면 더 많긴 하겠지만 기술 전수만 1,000만원을 주고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한 달 동안 배우자마자 바로 장사를 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네, 바로 장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망한 집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배워서 이 방법으로 그대로 족발을 만들었다가는 완전히 망해요. 저는 이제 옛날부터 족발을 내가 먹고 싶은 족발을 내가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또 사람들한테 팔기도 하면 참 재미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옛날부터 갖고 있었는데 이걸 실현에 옮긴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팔지 않고요. 거의 한 4개월 동안은 연구 단계에 들어갑니다. 네. 학원 강사하던 사람이 무슨 족발을 연구를 하나 하는데 저는 제가 또 나름 자부할 수 있는 특징이 뭐냐면 한번 뭔가에 빠지면 완전히 미쳐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때 정말 그 4개월간 4개월 동안 완전히 족발만 연구를 했어요. 그 원리가 너무 궁금해서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족발이 완전히 완성돼 가던 제가 정말 원하는 족발이 딱 나온 그 시점이 바로 됩니다. 자, 그 시점에 뭔가 굉장히 큰 사건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때가 이제 2016년 2016년 1월입니다. 1월. 이때 그 3대 천왕이라고 하는 프로를 아세요? 3대 천왕. 네, 누가 진행하는 거였냐면 백종원 대표가 진행하는 3대 천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그 어떤 토픽을 놓고 그죠? 토픽을 놓고 거기서 이제 제일 잘하는 어떤 그 음식점을 하다가 골라서 이제 하는 그런 거였는데요. 그때 무려 족발을 갖다가 이 족발을 그 3대 천왕에서 2주간이나 특집으로 방송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족발이라고 하는 음식은요. 족발이라는 음식은 이건 그 상당히 그 호불호가 강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족발의 경우는 그 수요와 공급이 그러니까 그렇게 높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표현해서 1대 1이다. 네, 수요도 1이었고 공급도 1이었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3대 천왕이 2주 동안 이걸 갖다 이제 다루고 나니까요, 수요가 삽시간에 늘어납니다. 수요가 삽시간에 5로 늘어나 버렸어요. 야, 이거 족발 초보인 저로서는 아주 환장한 줄 알았습니다. 네, 엄청 바빴어요. 네, 엄청 바빴어요. 자, 그런데 얼마 동안 바빴는가 하면 딱 2달 바빴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공급이 그 2달 동안에 바로 5가 돼버립니다. 신기하더라고요. 그죠? 바로 프랜차이즈의 난립 때문에. 그래서 이 족발이라고 하는 건 원래가 굉장히 그 들어가는 문턱도 굉장히 높았고 이랬는데, 근데 이 프랜차이즈 회사들, 가장 맛있는 족발, 도야족발, 제가제시, 마약 족발, 마왕 족발 이런 등등의 족발 프랜차이즈들이 일단 그 모든 조건을 갖다가 좋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죠? 일단 가맹점만 일단 많아져 버리면 장땡이거든요. 바로 여기서, 그죠? 공급 원가, 여기서 모든 걸 뽑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에 많은 가맹점을 갖다가 와 하고 불러들이게 됩니다. 네. 자, 그랬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삽시간에 공급이 5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한 시간이 한 1년, 2년이 지나다 보니까요, 수요가 정확하게는 지금보다는 이제 예전보다는 지금이 좀 더 올라가 있긴 하기 때문에 한 1.5 정도 되는데, 설명하기 쉽게 제가 1이 됐다고 할게요. 네, 수요가 다시 원상태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급도 다시 1이 되면 참 좋을 텐데요, 그죠? 네, 공급은 3 정도가 돼요. 미쳐버리죠, 그죠? 네, 이게 공급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지금 맞질 않다 보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바로 이 난립 때문에, 프랜차이즈의 난립 때문에 한번 제대로 곤욕을 겪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걸 갖다가 타개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제가 쭈꾸미를 개발을 하게 돼요. 쭈꾸미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제가 쭈꾸미를 갖다 만들었던 최초로 이제 만들었던 게 언젠가 하면 그게 2017년도입니다. 2017년. 2017년도에 그때가 이제 제가 족발 가게를 운영하고 있을 때니까 2017년 가을에 이제 홀에서 주로 만들었어요. 홀 위주로 해서 팔았는데 반응들이 장난 아닙니다. 쭈꾸미 반응들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저는 제대로 만든 거기 때문에, 왜냐면 뭐죠?
어떤 그 조미료라든가 이런 것들 갖다 많이 넣지 않고요. 제대로 불맛을 내가지고 제대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반응들이 너무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량으로 팔기 위해서는 이걸 다가 그 배달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 5월부터 배달을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5월부터 시작해서 배달 매출이 엄청나게 늘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언제까지 그걸 내가 체감했는가 하면 8월달까지입니다. 네, 8월달까지 배달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늘었어요. 근데 왜 뭔가 뉘앙스가 좀 있죠, 그죠? 8월까지라고 하는 거 보니까 9월달에 뭔가 있나 보다라고 하는데 9월달에 실제로 뭔가 있었어요. 대폭락을 합니다. 9월달이 되니까 폭락. 네, 매출 대폭락을 했습니다. 저희 쭈꾸미가 문제가 있어서 폭락을 한 게 아니라 이때 2018년 8월달에 뭔가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좋아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 한번 요때 제대로 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격하게 최저시급이 오르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게 6,000원 하던 그 최저시급이 8,000원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완전히 위기감이 돌았습니다. 응? 위기가 돌았어요. 왜냐하면 최저시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원가 상승이라는 얘기인데 원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수출도 상당히 내년에는 힘들어질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그 소비 시장도 굉장히 위축될 거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달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 지갑을 닫아버리고 폭락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야, 이때 참 깜깜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예 한두 달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한두 달 지나면서 제가 또 문득 느낀 게 이거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느꼈던 게 뭐냐면 예전에 그 IMF 때 우리나라 완전히 망한 줄 알았어요. 그죠? 네, 망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기도 했죠. 어떤 사람들은 막 치고 올라가 가지고 그때 부자가 됐던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랬는데 설마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업종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 합리적인 의심을 제가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경영 분석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래서 이 분석에 들어갔어요. 치고 올라가는 사람이 없는가? 네, 분석 저 잘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 영어 강사를 한 25년 동안 했어요. 그죠? 영어 강사를 25년 동안 했지만 제 전공이 마케팅이거든요. 경영학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나름 분석 잘합니다. 네. 근데 분석을 했는데 실제로 막 치고 올라가는 사람이 정말 있어요. 막 치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그 품목들을 갖다 몇 가지를 갖다 이제 다루면서 공통점을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 바로 이제 시대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소비의 어떤 흐름 자체가 바뀌어서 바로 이게 중심이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성비입니다. 그죠? 가성비가 이제는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자리 잡게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일단 심리적으로 쫄리니까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쫄리게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쫄리지만 1인 2인 가구에서는 그동안 맨날 밖에서 나가서 사 먹거나 배달을 시켜 먹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오늘부터는 밥 해 먹을래 이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 심리적으로 쫄리다 보니까 일단 양이 많으면서 싼 거, 이걸 가장 우선적으로 찾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그 맛이 가장 우선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양이 많으면서 싼 거, 이게 가장 우선으로 대두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쭈꾸미가 어때요? 쭈꾸미의 경우 맛은 굉장히 좋지만 가성비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안 맞죠. 왜냐면 재료 자체가 워낙에 비싸니까. 그죠? 저희는 남들보다 많이 준다고 한 50%나 더 준다고 자부를 했어요. 하지만 이때부터 갑자기 우리 쭈꾸미의 양이 적다, 이걸로 2인분을 어떻게 먹냐 이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름이 불향 쭈꾸미였는데, 제대로 불맛을 냈다 해서 불향 쭈꾸미였는데 자, 그때부터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밥 비벼 드세요 해서 밥도둑 쭈꾸미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저는 가성비와는 맞지가 않았습니다. 자, 근데 그 가성비를 대표하는 음식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많았었지만 몇 가지가 더 있었지만, 상당히 많다기보다도 몇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제 눈에 두드러지게 띄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이 돼지입니다. 돼지 삼겹살을 갖다가, 그죠? 구워주는. 근데 이거 구워주는 것도 이제 뭐 상당히 쉬워요. 수입 삼겹살을 기름 좀 많게 해가지고 센 불에다가 팍 구워버리게 되면
겉은 금방 바삭해지면서 속은 촉촉해집니다. 그러니까 겉바속촉이 되는데 겉바속촉 맞죠? 네, 속은 촉촉해지게 되는데, 자, 이런 그 돼지 업체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어요. 역시 이것도 난립을 합니다. 최초에는 원래 이제 배달돼지 그 신촌점이 이제 최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이게 좀 그 인기가 있다 보니까 너도 나도 막 그 본사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막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분석을 하던 바로 한 10월경 이때만 하더라도 이런 업체들, 이런 이름을 가진 업체들이 한 30개가 넘었어요. 다 해보니까. 네, 30개가량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우리 그 제가 살고 있던 수지에만 하더라도, 용인 수지거든요. 네, 써보죠. 용인 수지. 네, 여기에 총 그 이런 업체들이 9개가 들어와 있어요. 9개가. 근데 이 수지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그 배달 수요가 저조한 곳입니다. 왜냐면 여기는 50대, 60대 층이 대부분이고요. 대다수를 차지하고, 저의 그 20대, 30대 들은 한 10%도 안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배달이 상당히 저조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만 하더라도 9개가 들어와 있다. 그런 그 돼지업체가. 근데 그 가장 많았던 곳이, 제가 뭐 전국으로 다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 몇 군데 갔다가 지금 예상되는 곳을 찝어서 보다 보니까 미아사거리, 네, 미아사거리를 갖다 주소로 해서 찍어 보니까 여기는 무려 19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네, 어마무시합니다. 자, 그것도 그 오랜 시간도 아니고요. 삽시간에 이런 프랜차이즈들이 난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한동안 그 한 1년 이상은 이런 업체들이 계속 지속이 됐다고 보여져요. 지속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나중에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너무 그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그 약해진 것도 있지만 소비자들의 기호가 바뀌었어요. 이제 느끼한 거 싫더라 이거지, 그지? 이렇게 되면서 지금은 이 업체들이 별로 남아있는 업체들이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네, 이게 프랜차이즈의 문제예요. 누가 좀 해가지고 된다 싶으면 너도 나도 막 난립을 갖다 해가지고, 네, 막 포화가 되고 시장 포화 상태가 돼버리고, 그러다가 또 소비자들의 인기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기호가 떨어지게 되면은 망해버리고. 근데 본사는 그동안 이제 1, 2년 동안 챙길 거 다 챙겼으니까 크게 손해보는 건 없어요. 근데 불쌍한 건 가맹점들이죠. 막상 뭔가 소자본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거 뭐 누구한테 항의할 데도 없이 그냥 망가져 버렸으니까 안타깝죠, 그죠?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나도 가성비 메뉴로 갖다 해야 되겠다 라고 했지만, 저는 똑같이 이런 그 돼지 업체들이나 이런 다른 업체들하고 똑같이 나가서는 나는 성공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걸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저희 제육대가가 탄생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광고를 한 번도 안 하고 영업사원도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서들, 네, 저를 찾아와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130개의 가맹점이 이르게 된 거고요. 또 현재 5년 됐지만 상당히 장수했다고 보여집니다만 아직까지는, 네, 한참 더 살아야 됩니다. 한참 더 살아야 돼요. 저희는 왜냐하면 그 제육이라고 하는 품목 자체가, 제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순 삼겹살하고 틀리죠. 이거 바로 국민식품이잖아요. 국민식품. 네, 어릴 때부터 누구나가 제육은 다 호불호가 없이 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어릴 때부터 해줬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정말 흔한 제품이고, 그래서 제육을 그동안 앞세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제가 최초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2018년도였잖아요, 그죠? 2018년 말에 제가 제육에 대해서 그 레시피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2019년 1월부터 짜잔, 네, 제육대가가 출범합니다. 네, 첫 해부터 아주 첫 달부터 대박이었습니다. 대박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저는 대박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걸 알았던 게 뭐냐면, 단순하게 어떤 그 조미료 가지고 맛을 냈다. 네, 이거 얼마 못 가요. 사람들 금방 질려버리거든요. 근데 조미료가 아주 극소수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극소량이 들어가 있어요. 아예 안 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정말 집밥 스타일로 극소량 들어 있고요. 그 불맛이 나는 것은 불맛이 나는 소스를 써서가 아니라 정말 불을 먹인 겁니다. 네, 저희 조리하는 걸 갖다 이제 뭐 동영상으로들 유튜브에도 보면 많이들 떠 있던데, 그런 식으로 실제로 불을 갖다가 먹여서, 또 이런 것들도 연구가 충분히 있어야지만, 불만 먹인다고 해서 그 불맛이 나지 않아요. 네, 이게 충분히 연구가 돼야지만 되는데, 어쨌든 제가 연구를 다 해서, 네, 연구를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제가 한번 뭔가에 빠지면은
미친듯이 빠져버린다고 그랬죠. 족발도 그랬고, 근데 그때 그렇게 빠졌던 게 큰 미션이 됐었고, 오죽하면 낚시 있잖아요, 그죠? 저 낚시로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낚시 한번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해안에서 우럭을 잡다가 너무 이게 어떤 때는 우럭들이 잘 물어대고 어떤 때는 안 물어대고 하는데 그 특성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논문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 물때와 기압의 변화에 따른 우럭 유형층의 고찰. 이거 논문 나가면서 전국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네. 그러던 경우도 있었고요. 자, 그랬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프랜차이즈의 또 이제 그 문제점을 갖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 다음에 저희 제육대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이 난립을 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 배달돼지 사장님이 네 이제 내가 인기를 갖다 얻다 보니까 나한테 가맹을 하겠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걸 그냥 가맹점을 갖다 늘렸다가는 법적으로 저촉이 되니까 그죠? 뭔가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문의를 합니다. 누구한테 문의하는가 하면 바로 가맹거래사. 네, 가맹거래사. 이 사람은 이제 그 본사하고 그 공정거래위원회를 연결해주는 사람이고요. 저도 이 가맹거래사를 갖다가 저도 잘 써먹기는 하는데 언제 써먹는가 하면 매년마다 그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이제 저희가 보고를 해야 돼요. 가맹거래사한테. 그때 그 자료들을 갖다가 가맹거래사 제가 하는 거는 너무 이제 방대하다 보니까 가맹거래사를 통해서 수수료 이제 얼마 주고 한 30만원 주고 합니다. 근데 이 가맹거래사의 실제 번호분 따로 있어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배달돼지 사장님처럼 이런 분이 프랜차이즈를 갖다 하겠다고 문의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프랜차이즈에 대한 어떤 강의를 입장 연설을 쫙 해요. 그런데 그게 와 일반적인 어떤 음식점만 진행하는 사람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막막해집니다. 자, 이럴 때 가맹거래사가 이제 기획이사가 돼요. 기획이사. 사장님은 어차피 사장님은 어차피 뭐 음식 장사만 하시던 분이고 이거 잘 못하실 테니까 저한테 지분을 뭐 10% 주세요, 15% 주세요. 그래서 기획이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또 이제 물고 들어와요. 네, 영업팀, 그죠? 영업과 뭐 교육팀 이렇게 막 물고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지분이 100%가 다 그냥 그 본사 대표한테 있었던 게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이 나눠 갖게 되는 그런 구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본사의 특징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본사의 특징은 요거네요. 점점 이제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 기획팀, 마케팅, 전략팀 이렇게 또 레시피 연구팀 또 영업팀 한마디로 그 다음에 교육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이제 이사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여러 사람이 나눠 갖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적게 받아서 이게 그 본사가 수익을 하다 적게 벌어서는 사실 나눠 가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는 받아야지만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질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본사 대표님의 그 지분이 거의 뭐 한 15%, 2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그게 이제 저희 제육대가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짜잔, 제육대가입니다. 자, 제육대가는 일단 공급 원가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제가 그 수치상으로 떠드는 공급 원가는 25%라고 하지만 이건 수치상으로만 그런 거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서비스를 갖다가 이제 교육할 때부터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다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2인분이 620g이다 할 때 620g이 아니라 30g을 더 주게 해요. 네. 왜냐하면 그 30g의 차이가 되게 큰 차이가 됩니다. 고객이 느끼는 그 체감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되버립니다. 거기다가 또 리뷰 이벤트를 하다 꾸준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실제 원가가 30%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33%까지 가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33%까지 가는 경우는 너무 퍼주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사장님들 경우에 비락식혜를 갖다가 이제 그냥 뭐 3인분이면 3개를 갖다 넣어주고 이러더라고요. 하나에 170원인가 그렇대요. 네. 그런 거 넣어준다고 사장님 그거 가게 매출을 늘어나지 않습니다. 고객이 그것 때문에 주문하진 않아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버할 필요는 없고 본사가 주라는 대로 그냥 좀 이런 서비스로 좀 퍼주고 그죠? 리뷰 이벤트 꾸준하게 진행하고 이렇게 되면 30%가 됩니다. 자, 몇 프로 차이 나죠? 10%나 차이 납니다. 이게 결정적인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와 제육대가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10%가 차이 날까요? 본사가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본사가. 자, 그러니까 이 제육대가의 경우는요. 본사가 모든 걸 다 사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든
아니면 쭈꾸미든 아니면 그 외의 모든 어떤 소모품들까지도 다 사입을 하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러면 본사는 소스, 그죠? 이 소스만 딱 제공을 해요. 네. 그리고 이 소스는 매출의 가맹점 매출의 약 9%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 공정위가 봐도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나 봐요. 왜냐면 남들은 순수익만 13%다 먹는데 여기는 소스 다 팔아봤자 소스를 갖다가 아예 그냥 그 흙 퍼가지고 팔아봤자 9%잖아, 그죠? 근데 제가 소스를 갖다가 흙에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상당히 고급 재료와 남들 흉내낼 수 없는 비법의 어떤 재료들과, 네. 또 거기다가 또 이걸 만드는 인원들도 상당히 필요하고요. 또 유통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저도 상당히 원가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죠? 네, 9%다 먹을 수가 없겠죠. 네, 당연한 겁니다. 몇 프로 먹는다는 건 비밀인 겁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몇 프로 못 먹어요. 네, 그 외에는 전부 다 사입이 다 허용된다는 거. 자, 이게 제육대가의 최대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최소한으로, 본사가 먹을 수 있는 건 아예 최선으로 먹어버리는 거죠. 이게 제육대가는 가능합니다. 왜냐면 네, 이것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운영조직의 체계가 단순화되어 있다. 즉 대표 1인이 이걸 모든 걸 총괄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저는 대표이지만 학원 강사 출신이었지만, 네, 원래 경영 분석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고요. 그죠? 또 학원 강사 출신이다 보니까 말을 잘합니다.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잘 합니다. 네. 또 그리고 경영 어떤 전반에 대한 어떤 마케팅 전략과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잘 짜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이 제가 혼자서 모든 걸 다 기획해서 모든 걸 다 전략을 성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게 먹어도 돼요. 근데 이걸 흉내낼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탑 프랜차이즈는 때려 죽여도 흉내를 못 낸다는 거죠.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네. 그래서 저희는 난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합니다. 난립을 봉쇄하는 게 참 어떻게 본다면 제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어떤 욕심 때문이기도 하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난립을 봉쇄해서 다른 사람들이, 네, 넘볼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니까.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뭐 3사람 이상은 있어야지만 뭔가가 일이 시작이 되겠지만 제육대가는 대표 혼자서 다 해먹어 버리니까, 네, 다 해먹어 버리니까. 그래서 남들은 흉내낼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 원가율이 대폭 낮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수익을 고객 모집의 가장 큰 어려움인 배달비를 낮추는 데 활용이 가능한 유일한 수익 모델이다. 우리 제육대가를 시켜 먹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그 뭔가 특이한 걸 알았을 겁니다. 제육대가는 배달비가 굉장히 싸요, 그죠? 기껏 받아봤자 한 1,000원 받습니다. 안 받는데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6개월 동안은 받지 말라고 하거든요. 6개월간은 무료 배달을 해도 됩니다. 왜냐면 딴 데서는 이게 12, 3% 먹어서 배달비가 다 무료로 받는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에? 말이 안 되는데 저희는 무료 배달을 해도 남아요. 그런 수익 구조를 제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무료 배달, 뭐 지금 2년째 3년째 계속해서 무료 배달하는 업장들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탑 프랜차이즈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곳이죠, 그죠? 그래서 유사 프랜차이즈의 난립을 원천 봉쇄했고, 또 거기다가 이 제육이라고 하는 품목은, 네, 어릴 때부터 누구나가 먹는 호불호가 없는 음식이고, 또 여기에 쓸데없는 어떤 양념이라든가 이런 걸로 맛을 낸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집밥 스타일의 불맛을 낸 거기 때문에, 네, 그 인기가 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사그러들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짱짱하던 제육대가가 광고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육대가가 이제 광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유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네, 오늘 이 장황한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제육대가 창업 검색을 합니다. 지금 한번 검색해 볼까요? 네, 네이버 들어가서 제육대가 창업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육대가 창업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막 나와 있잖아요. 잔뜩 나와 있잖아요. 네, 이거 제가 낸 거 아닙니다. 이런 분들 이게 들어가서 이제 보잖아요. 그럼 제육대가 창업에 대한 어떤 정보들은 쭉 나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 이게 정보 공개서에 의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인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전화를 갖다 겁니다.
걸면은 제육대가 얘기 안 합니다. 아, 그거보다는 근데 더 좋은 게 있는데 하면서 자기가 원래 팔려고 했던 그 품목을 갖다가 그때부터 이제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런 업체들이 바로 제육대가 가로채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육대가는 광고비에 1원도 투자를 갖다 안 했더니 아무리 나와도 본사가 직접 그 주도하는 광고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제육대가에 대해서 검색하는 사람들은 많다 보니까 이거 전부 다 제육대가 이거 뭐 날짜도 지금 2023년 12월 지금 얼마 안 됐어요.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죠? 한 달밖에 안 됐고 이거는 한 석 달 됐고 네 이런 식입니다. 이것도 한 달밖에 안 됐고 이런 식으로 제육대가를 갖다 울고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왜냐면 제육대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네이버로다 검색을 했더니 엉뚱하게 다른 사람들이 낚아채기를 갖다 해가지고 다른 걸로 돌리는 이거는 좀 그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제는 최소한의 광고를 하겠다 라고 마음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황한 연설도 그의 일환으로서 대대적으로 저희 제육대가를 이제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에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